지난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잠실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거든요. 어머 할머니.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장바구니에서는 야채들이 굴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119 신고했어? 괜찮으신 건가? 하지만 정작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 민준이 재빠르게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민준은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전동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분 후 할머니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왜 이래? 천천히 일어나세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민준이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장을 보러 다녔더니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민준의 깔끔한 차림새를 보더니 더욱 미안해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청년이. 괜찮아요, 정말. 하지만 민준은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또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사람이 쓰러지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결국 민주는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청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윤숙이에요. 윤숙 할머니라고 불러요. 골목길을 걸으며 민주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동네인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골목 끝에 보이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가 제 가게예요. 윤숙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윤숙이네 반찬 가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세요? 응, 남편도 일찍 하늘나라에 가고 혼자 살면서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니에요. 윤숙 할머니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밥이라도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내가 생긴 건 이래도 손맛 하나는 기가 막혀요. 민주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히 쉬세요. 그럼 안 되죠.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민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민준도 집에 돌아가 봤자 혼자 먹을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잠깐만요. 가게 안은 온갖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모든 것이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손맛이었습니다. 윤숙 할머니는 민준을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는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따뜻한 밥에 갓 담근 김치, 고소한 멸치볶음,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까지. 민주는 젓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머! 민준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래요? 입에 안 맞나요? 윤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가족이 없나 봐? 윤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그럼 앞으로 자주 와요.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도 마요. 할머니도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민준이가 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민준은 윤숙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가게에 들러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하지만 민준과 윤숙 할머니 모두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 뒤에는 20년간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숙 할머니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는 이제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진짜 집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가게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민준아, 오늘은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 윤숙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어. 물론이죠, 할머니. 뭐부터 할까요? 민주는 가게 뒤쪽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김치통들과 각종 조리 도구들이 가득한 창고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선반에서 낡은 상자를 내리던 중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이런. 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가게 장부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사진들을 주워 담다가 그중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4~5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은 넘어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주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의 형태, 웃을 때의 표정.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민준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봤지만 외할아버지 집에서는 어릴 때
사진을 별로 찍지 않아서 비교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사진 속 여자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준아, 뭐 하고 있어? 윤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창고 밖에서 들렸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들고 가게로 나오자 윤숙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았니?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우연히 떨어져서요. 할머니, 혹시 이 사진이? 민준아, 그 사진 좀 내놔. 할머니가 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사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할머니, 이 아이.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윤숙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윤숙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야.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요? 그래. 20년 전에 헤어진 내 소중한 손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내 며느리, 내 아들 성우의 아내였던 정은이야.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혹시 할머니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민준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생일이 언제니? 12월 15일이요. 왜요? 윤숙 할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름이 혹시?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가 키우셨는데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누구니?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걸까요? 윤숙 할머니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 손등에 점이 있니? 오른손 새끼손가락 근처에. 민준이 깜짝 놀라며 오른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윤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나는 너의 친할머니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민준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라고요. 그래, 내 손자. 내 소중한 손자를 이제야 찾았구나.
민준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윤숙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있구나. 모든 게,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요? 내 부모님은, 내 아버지는 살아있어, 민준아.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 어머니 정은이도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거야.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숙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내 어머니 정은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그건 진짜 사고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은이를 죽인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아버지 성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지.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너의 외할아버지야.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럴 리가. 외할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민준아, 내 외할아버지는 너를 키운 게 아니야. 너를 납치한 거야. 납치요? 윤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은이가 죽고 나서 외할아버지는 성우를 원망했어. 딸의 죽음이 모두 성우 탓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어. 무슨 복수요? 성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거야. 바로 너를 말이야. 민주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외할아버지는 성우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한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억울했지만 외할아버지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감옥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를 두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매일매일 괴로워했지. 그래서 결국 외할아버지가 협박했어. 조용히 사라지면 아들만큼은 잘 키워주겠다. 하지만 만약 나타나면 아들도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말이야.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신 거군요. 성우는 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야. 그리고 20년 동안 숨어서 살고 있어. 민주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생각했던 것도,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흑흑, 연락이 끊겼어. 성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민준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내 아버지부터 찾아보자.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부터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김대리 회장님이 부르세요. 비서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안 후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63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자. 아직 아무것도 들키면 안 돼. 들어와라, 민준아. 72세의 한석주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서 민준을 맞았습니다. 한석주 회장.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성그룹을 일궈낸 거물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철저한 사업가로 유명했지만 민준에게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앉아라. 오늘 내 얼굴이 좀 어둡구나.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한 회장은 민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고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일한 혈육이라고. 내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내 할아버지. 그런데 말이야.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내가 어디 다니는지 궁금하더구나. 퇴근 후에 집에 바로 안 들어온다던데.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벌써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친구들과 가끔 만나고 그래요. 친구? 한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내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욱. 그때 비서가 들어와 한 회장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한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우연이라는 게 참 재미있지 않니? 한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반찬 가게에서 윤숙 할머니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니? 민주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지셔서 도와드렸는데 고마워하시면서 밥을 대접해 주셔서요. 그래. 그냥 모르는 할머니를. 한 회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친절하신 분이라서. 민준아. 한 회장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이 윤숙이라고 하지?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사했구나.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그리고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 있다. 한 회장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 말이야.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정말. 그래, 모든 게 사실이야.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성우는 살아있고 나는 그를 쫓아냈지. 그리고 너는 내가 가져온 거야. 왜?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놈이 내 딸을 죽였는데
왜가 뭐가 중요해? 내 소중한 정은이를, 내 유일한 딸을 그놈이 죽인 거야. 하지만 사고였잖아요. 사고? 한 회장이 웃었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날 밤 정은이가 왜 차를 몰고 나갔는지 말이야.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은이는 성우와 싸우고 나서 집을 나간 거야. 성우가 정은이를 화나게 해서 말이지. 만약 성우가 정은이를 화나게 하지 않았다면 정은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억지? 한 회장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억지라고?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자신만의 논리에 갇혀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를.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걸 왜 알고 싶어? 한 회장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설마 그 죄인을 만나려는 건 아니겠지? 민준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제 친아버지니까요. 한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를 배신하려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 한 회장이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진실은 내가 너를 20년간 키워줬다는 거야. 내가 너를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줬고 최고의 자리에 앉혀준 거라고. 민주는 이제 외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었고 가족애가 아닌 지배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한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 그 할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예전처럼 살아라. 만약 거절한다면요? 그럼 너도 내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다. 민주는 외할아버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실을 찾을 거예요. 한 회장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넌 내 손자가 아니야. 그리고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민주는 회장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20년간 숨겨진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윤숙 할머니는 민준으로부터 외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한석주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할머니,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성우의 행방을 몰래 알아봤었어. 개인 탐정을 써서 말이야. 정말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인천 송도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고 있어. 이성우가 아니라 박민식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지만 민주는 주소를 받아들고 바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모치킨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앞에서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서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민주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민주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성우가 고개를 들었다가 민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주세요.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성우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김민준입니다. 그 순간 이성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부자의 재회였습니다. 이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구나. 이렇게 훌쩍 커서. 이성우가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하신 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성우는 민준을 꽉 안으며 2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했어.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늘 뭔가 빈 곳이 있었거든요. 이성우는 민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어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이성우는 작은 가게 안 테이블에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 어머니 정은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언제나 밝고 따뜻했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날 밤에는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이성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우리가 좀 다툰 일이 있었어. 한석주 회장이 우리 결혼을 반대했거든. 정은이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했어. 어떤 다툼이었나요? 한 회장이 나한테 정은이와 헤어지라고 했어. 그리고 만약 헤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지. 나는 정은이에게 잠시 떨어져 있자고 말했고, 정은이는 그게 너무 서운했나 봐. 민주는 진실을 알게 될수록 외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정은이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빗길에서 사고가 났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회장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어. 그리고 복수를 시작했지. 이성우는 20년간의 도피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온 이야기, 매일 밤 민준을 그리워하며 잠들었던 이야기들을.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요. 더 이상 숨어서 살 필요 없어요. 민준아,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아. 할머니와 제가 도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달라요. 외할아버지도 늙으셨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성우는 아들의 굳은 결심을 보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좋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20년을 만회하겠다. 이제 함께 싸우자. 부자는 서로를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한석주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민주는 다시 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우와 윤숙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대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닌 것 같던데? 네, 두 분이 더 함께 오셨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준, 이성우, 윤숙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한석주 회장은 20년 만에 보는 이성우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배짱이 있었군. 이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어? 내가 내 딸을 죽게 만들었잖아. 아닙니다. 민준이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였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불운한 사고였다고요. 한석주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사고? 이성우가 정은이를 화나게 만들지 않았다면 정은이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야. 그건 외할아버지의 억측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저를 납치할 권리는 없었어요. 납치? 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준 건데 납치라고? 윤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가족을 강제로 떼어놓고 거짓말로 아이를 키운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누구길래 감히 내게 이런 소리를 해? 저는 민준이의 친할머니 윤숙입니다. 20년 동안 손자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할머니예요. 한석주 회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다 모였구나.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온 거예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어요. 그리고 20년 전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한석주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권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 권력으로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는 없어요. 민준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뒤돌아서면 예전처럼 살게 해주겠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저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한석주 회장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넌 내 손자가 아니다. 회사에서도 쫓아내겠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가족 모두를 파멸시켜 버릴 거다. 이성우처럼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겠어. 이성우가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민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20년 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한석주 회장이 내려치듯 말했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주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석주 회장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서는 기분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며 이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힘든 일들이 시작될 거야.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윤숙 할머니도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함께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한석주 회장과의 절연 선언 이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외할아버지가 제공했던 모든 혜택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20년 전 사건의 증거를 찾아야 해요. 분명히 어딘가에 진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한 회장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을 거야. 그래도 찾아봐야죠. 혹시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윤숙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때 경찰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아직 살아있어. 지금은 퇴직했지만. 정말요? 연락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세 사람은 퇴직한 김철수 전 형사를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김 전 형사는 2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김 전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보통 횡령 사건은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성우 씨 사건은 모든 증거가 한 번에 나왔어요. 마치 누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성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형사님도 의심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왔어요. 빨리 처리하라고.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혹시 그때의 자료가 남아있나요? 김 전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몰래 숨겨둔 자료가 있어요. 뭔가 수상해서 나중을 위해 보관해뒀거든요. 김 전 형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세요. 모든 입금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금액도 너무 일정해요. 맞아요. 실제 횡령이었다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 없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만든 회계사의 이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살아있을 거예요. 찾아보죠. 일주일 후 그들은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회계사 박영수를 찾아냈습니다. 70대가 된 박 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 서류를 만들었어요. 박 씨가 병원 침대에서 고백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돈을 주면서 이성우 씨가 횡령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박 씨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진짜 장부와 한 회장이 준 가짜 장부,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녹음 파일요? 한 회장이 저에게 직접 지시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해뒀어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요. 민준과 이성우, 윤숙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20년 전 일어난 조작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민준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성우는 20년 전 한성그룹에서 횡령 혐의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은 제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박영수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석주 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성우 놈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기자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작된 장부와 진짜 장부를 비교한 자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철수 전 형사의 증언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아버지의 무죄와 한석주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한성그룹 한석주 회장, 20년 전 증거 조작 의혹, 재벌의 개인적 복수를 위한 조작 사건 파문, 아들이 밝힌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한석주 회장은 그날 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과 이사진들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수 회계사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들이 모여 한석주 회장의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은 이성우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석주 회장에게는 증거인멸, 무고,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석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20년간 가족을 해체시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 후 구치소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를 신청하셨다고?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석주 씨가 민준 씨와 면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지 마라, 민준아. 또 무슨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몰라. 이성우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한석주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복을 입은 채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이 예전의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준아, 와줘서 고맙다. 외할아버지. 한석주 회장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주는 이런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은이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너와 성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구나.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였는데. 민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20년간 키워준 것도 사실이었고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할아버지, 민준아, 나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성우와, 성우와 화해해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날 저녁 민주는 윤숙 할머니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이성우도 인천의 치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어땠니? 윤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성우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버지, 저는 용서하려고 해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윤숙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할머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보내자. 작은 반찬 가게 안에서 가족 3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63층 회장실보다 이 작은 공간이 민준에게는 진짜 집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오면서 반찬 가게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성우가 요리를 도와주면서 메뉴도 다양해졌고 민준도 새 직장을 구해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가게 이름 바꾸는 게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뭐로? 우리 가족 반찬 가게 어때요? 윤숙 할머니와 이성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 반찬 가게라는 따뜻한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민주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하늘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요.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겠어요. 윤숙 할머니와 이성우가 민준의 양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석주 회장도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할아버지는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부디 행복하렴. 민주는 그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썼습니다.
외할아버지, 저희는 모두 용서했어요. 외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것이 이 가족이 찾은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민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